다이어트를 하다 안 돼서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이런 말을 가끔 들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원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지방 흡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우리 최정국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 댓글이 달리잖아요. 어느 병원 잘하나요? 알려주세요 라는 것도 있고, 저는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해요. 사실은 저희 병원 직원 하나가 원장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광고하는 게 아니고 복부랑 허벅지를 했었나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본인도 엄청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케이스가 분명히 있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기대하고 오잖아요. 보통 이건 수술이니까. 이거 아니면 더 이상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은 없으니까 기대하고 오는데, 부위에 따라서 또 그게 나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 복부, 허벅지가 만족도가 좀 평균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요? 어떤 사람은 상체 비만이 있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하체 비만이 있어요. 당연히 하체 비만이신 분들은 허벅지 수술하면 효과가 좀 더 좋을 거고, 상체 비만이신 분들은 팔 수술을 하면 체구가 줄어들어 보여서 그것도 효과가 되게 커서,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정말 효과는 좀 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질문의 포인트를 조금 바꿔서, 같은 부위를 같은 시간 동안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난이도는 어디가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처음 수술 배울 때는 복부를 가장 쉽다고 생각을 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부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초반에는 허벅지를 상당히 어려워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허벅지가 가장 효과가 좋아서 허벅지가 가장 좋구나. 또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허벅지를 많이 뽑으면 환자는 몰라도 제가 보이는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의사 눈에 보이는 단점. 네.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엔 또 그런 고민도 생기고요. 예전에는 팔은 해도 많이 안 줄어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최근에는 또 팔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사들의 고민인 거죠. 의사들이. 네. 이게 기술 연마에는 끝이 없으니까 이제 순간순간 또 이렇게 고민이 시기마다 다르기도 한데, 근육량이 많으면 수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지방이 좀 적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근육 이야기인데, 제가 손댈 수 없는 게 중에서 가장 많이 부피를 차지하는 건 사실 근육이거든요. 근데 근육이 되게 적은 사람도 있고 근육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즈 감소를 많이 하기를 원한다면 근육이 많은 사람은 불리하죠. 어쨌든 근육은 지방 흡입 수술로는 못 뽑으니까. 그럼 근육이 많은 사람이 오면 근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안내를 해줘야겠죠. 결국 그게 체중 감량입니다. 다이어트. 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수술로 줄이고 싶은데 결국 살 빼라 그러니까 수술 하나 안 하나 살 빼야 되는 건 똑같다라고 느낄 수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수술을 하고 살을 빼는 것과 그냥 살을 빼는 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제가 안 그래도 맨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지방 흡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고 체중 감량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절대 수술만으로는 본인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차피 지방 흡입을 고려하고 계시면 수술 전에 굳이 무리하게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신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지나치게 비만인 경우에는 이제 마취할 때 그때 이제 위험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그럴 때는 조금은 내리는 게 좋고 체중을 조금 빼는 게 좋기는 하지만, 뭐 10kg, 20kg 이상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오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오늘 주제는 어쨌든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 중에 이제 근육량이 많으면, 근육이 많은 게 꼭 나쁜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육이 있으면 건강한 거잖아요. 이 지방 흡입에서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부피만 차지하는, 뽑지 못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이거는 남자분들의 경우에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내장 지방이 많은 케이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형 복부가 많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 피하 지방하고. 이제 집에서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게, 배를 이제 복근에 힘을 줘요. 그래서 배를 최대한 홀쭉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배에 힘을 줘서 홀쭉하게, 그리고 힘을 빼요. 그럼 배가 훅 나오잖아요. 근데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완전히 힘을 뺐을 때 배가 불룩 튀어나옵니다. 그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내장 지방이 많은 거죠. 똑같은 크기의 배라도 대부분 여자들은 피하 지방이 많고, 여자분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복부 수술했을 때 효과가 없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복부는 사이즈를 줄이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허리 라인을 만들어 주려는 목적도 꽤 커요. 여성스러운 라인은 엉덩이라든지 가슴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허리 라인이 짤록해야 이게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라인이 너무 통짜 같은 느낌이면 그 전체적인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옆구리 라인을 좀 많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옆구리도 많이 뽑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죠. 세 번째로가 이제 피부 이야기인데요. 전문. 이게 수술 전에는 많이 안 쳐져 보이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피부가 많이 남아도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딜레마가 제가 피부를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지방 흡입하는 의사다 보니까 점점 많이 뽑으면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훨씬 더 미용적으로 개선되어 보이겠죠.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사이즈가 줄어드는 대신에 피부가 잔주름이 생긴다든지 처진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피부 탄력은요 좀 타고나는 게 큰 것 같아요. 탄력이 좋은 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지방 흡입을 해줘도 돼요. 피부 탄력이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매끈하고 탄력이 있는 걸 유지할 수 있는데,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뽑으면 좀 처지거나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완전 고도비만 아니면 피부 탄력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안 하고 수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피부 탄력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주시니까 요즘엔 주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방을 많이 뽑아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도 피부 탄력이 좋으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해도 되고. 네. 저의 목표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마치 수술 안 했는데 원래 날씬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거를 우리가 항상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탄력이 좋으면 그게 돼요. 탄력이 떨어지면 제가 아무리 조심해서 해도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허락하는 만큼만 흡입을 해요. 그거는 근데 또 손님에 따라서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남았냐, 사이즈가 충분히 안 줄었다 하고 이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시 피부가 남아도 괜찮으니 다 빼달라 이런 분은 없어요? 있죠. 네.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 저한테 맡기게 되죠. 제가 의도적으로 지방이 빤히 남은 걸 알면서 적절한 수준까지만 흡입을 하고 의도적으로 남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은 고수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게 지방을 충분히 못 뽑아내는 의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많이 뽑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여튼 보시는 분들도 알아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골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골격이 너무 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네. 뭐 사실 골격이란 게 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골격은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골반과 그리고 늑골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슴의 통이 크면 위에를 홀쭉하게 만들고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그런 여성스러운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슴 통이 크면 안 되겠죠. 골반이 여성분들은 되게 넓은 분도 있지만 골반이 좁은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중혀 했을 때 손등이 닿는 부위에 골반뼈가 만져지죠. 그 뼈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옆구리를 홀쭉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되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면, 지방흡입할 때 이런 분들은 지방흡입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4케이스가 있는데, 1번이 근육량이 많은 분들. 근데 근육량은 스스로 테스트를 너무 해보지 마시고 의사한테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의외로 근육 많아도 효과 좋은 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방 흡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뺄지를 담당 선생님하고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이 빼면 오히려 피부가 남아서 이렇게 처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이 많고 피하 지방이 적은 경우, 주로 남자분들의 복부. 네 번째는 골격, 골반뼈라든지 이 늑골이라든지 이런 데 뼈가 너무 크신 분들이나 틀어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효과가 드라마틱하진 않을 수 있다. 혹시 지방을 고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댓글이 엄청 달려요. 제가 답변을 몇 분을 해드렸었는데, 무조건 수술하면 뭐 효과가 갑자기 막 모델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분명히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 중간에 나온 좋은 팁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를 할 거면 수술 끝나고 해라. 네, 이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결정하시는데, 지방흡입을 할지 말지, 뭐 어느 병원으로 갈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